조선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미신? 신비주의?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만약 조선이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 기반의 국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기이한 출생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미신을 넘어 데이터로 국가를 관리했던 조선의 아주 놀라운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좀 보시죠.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기이한 현상을 그냥 하늘에 버리야 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 이게 그냥 괴담 모음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실과 해석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한 거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였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 이 사실과 해석의 분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조선의 왕입니다. 이 해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먼 지방에서 보고가 하나 떡하니 올라옵니다. 글쎄, 한 마을에서 새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습이 아주 특이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 말이 나오겠죠. 와, 이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린 재앙이야. 이렇게 웅성웅성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이걸 길조, 그러니까 좋은 징조라고 발표해버리면 나중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왕이 틀렸다 하면서 권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흉조, 나쁜 징조라고 인정하면요? 이건 반대파 신하들한테 거봐라, 다 왕의 부덕함 때문이다 하고 공격할 완벽한 명분을 그냥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정치적 바이러스가 돼서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 과연 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조선의 진짜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은 이 정치적 위협을 무력화시키려고요. 정말 잘 짜인 알고리즘 같은 3단계 원칙을 딱 하고 작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판단 중지입니다. 실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명서지, 불가론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록은 하되 평가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런 가치 판단은 일단 싹 빼고 오로지 생물학적인 사실 그 자체만 데이터로 남기라는 거죠. 정말 냉정하죠. 두 번째는요, 정치적 방화벽을 세우는 거였어요. 불가의 괴탄지사 경의정교. 좀 어렵죠? 풀어서 말하면 이상한 일 생겼다고 그걸 핑계로 정치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마라 이겁니다.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걸로 정치 공격하지 말라고 아예 원천적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과학과 정치 사이에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위기관리입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건데요. 정부의 초점을 태어난 아이라는 사건 자체에서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으로 확 옮겨버린 거예요. 금기유전 이한민심, 즉 헛소문 퍼지는 거 막아서 백성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임무다라고 정의한 거죠.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합치면 바로 이 그림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는 겁니다. 기이한 출생 보고가 딱 들어오죠. 그럼 시스템이 묻습니다. 첫째, 이거 정치 공격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나? 네. 라면 차단. 둘째, 사회 혼란을 일으키나? 네. 라면 통제. 이 두 개의 필터를 딱 거치고 남은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 많이 최종적으로 실록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이 500년 동안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사실 우선주의가 만들어낸 정말 경이로운 유산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건이 처리되고 나면 이 정보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아주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행정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아둔 거죠. 단순한 역사 기록이 국가가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이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냥 이상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을 사회 카테고리 안에 가족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문학 카테고리 안에 의학 항목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행정이나 사회정책, 심지어 의학연구에까지 쓸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로 취급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무려 500년에 걸친 시계열 데이터.
조선이 섣부른 가치 판단을 멈추고 오직 사실만 기록해준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가 당시의 기근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기형 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과학적 자산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새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조선의 대응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곡식을 줬어요. 구율 정책을 편 거죠. 징조가 될 뻔했던 사건이 사회 구율이라는 데이터 분류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 중 조선의 지혜가 정보가 넘쳐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왼쪽은 딱 지금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 터졌을 때 가짜뉴스랑 음모론이 막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조선이 내놓은 해답입니다. 첫째, 사실을 먼저 본다. 둘째, 섣부른 해석을 통제한다. 셋째,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수백 년 전의 원칙인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기이한 출생 기록들. 이건 미신을 믿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떻게든 객관성을 지키고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아주 고도로 발달된 국가 이성의 치열한 사투의 기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선은 당장 설명할 수 없는 현상조차도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데이터로 묵묵히 남겼죠.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그저 털린 것, 가짜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고 그냥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